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잠깐 망설인 이유가 지금 몇 회인지 잘 헷갈려갖고 12주 12주차 2강이죠. 12주차 2강입니다. 자, 이제 테세우스 긴 테세우스를 마치고 헤라클레스, 또 헤라클레스도 짧지 않습니다. 뭐 사실은 그리스 신화 시대 영웅하면 헤라클레스죠. 제일 유명한 영웅이죠.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고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있고. 자, 헤라클레스 맨 앞에 이제 그리스어를 로마자로 바꾸면 저렇게 된 거고요. 물론 저기 장음 표시도 해야 되지만 그럼 더 복잡해져서 그냥 생략했고요. 이렇게 영어로 바꿔서 C자로 고쳐서 씁니다. 헤라클레스. 이게 영어식 표현이 이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허큘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허큘레스는 사실 로마식 이름을 영어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그리스어를 그대로 로마자로 바꾼 거고, 그건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이름에서 온 영어식 이름이고, 이건 라틴어에서 온 영어식 이름이고, 이렇게 좀 복잡하죠. 헐큘레스가 제일 많이 사용돼요. 자,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는 당시에 거인족과 전쟁을, 티타노마키아 거인족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인족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인간 영웅이 참여해야 된다는 뭐 신탁을 받아서, 그래서 뭐 급히 나왔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앞뒤가 좀 안 맞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제우스의 왕권이 확립되고, 그러니까 올림포스 12신들의 싸움이 다 끝나서 올림포스 12신의 어떤 지위가 다 안정된 이후에 인간들 영웅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겹쳐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제우스가 점 찍은 여자는 알크메네인데, 알크메네는 이미 암피트리온이라는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다른 여자들 같지 않게, 뭐 그건 좀 이상하군요. 어쨌든 상당히 정숙한 여인인 것이, 지금 그 가문의 다툼이 있어서 알크메네가 자기 오라비를 잃었고, 게다가 자기 아버지는 암피트리온이 실수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서 쫓겨나서 테베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중간중간 생략입니다. 그래서 테베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알크멘의 아버지가 암피트리온에게 자기 딸을 준다는 얘기를 했던 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추방을 당해서, 왕을 죽였으니까 추방을 당해서 테베이로 왔는데, 테베에서 결혼 생활을 하질 않고 자기 오라비의 원수를 갚아줘야만 잠자리를 하겠다라는 조건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테베 왕에게 부탁해서 군사를 빌리려고 했는데, 그 왕이 이제 네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말썽을 부리는 여우가 있는데, 이게 괴물이에요. 여우 괴물, 사람을 잡아가는 여우 괴물인데, 잡히지 않는 운명을 갖고 있는 여우 괴물이었어요. 그 여우를 잡아 달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군사를 빌리려고 하는데, 거기 내가 쳐들어가서 이기면 전리품을 줄 테니까 케팔로스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사냥개를 빌립니다. 근데 그 사냥개는 원래 운명이 뭐든지 잡는 사냥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모순 관계인 거죠. 모순이란 말도, 뭐 어느 시대인가 중국의 어떤 상인이 창을 팔면서 선전하기를 모든 어떤 방패도 다 뚫는 창이다 그래놓고, 곧 이어서 방패를 들면서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아내는 방패다라고 하니까, 듣던 사람이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냐, 뭐 모순이 벌어지는 거죠. 창 모자 창 모자 방패 순자 이런 거죠. 그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 둘이 막 서로 도망가고 쫓아가고 그러니까, 근데 영혼이 잡히지 않는다. 뱅글뱅글 돌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걸 멈춥니다. 돌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모순을 멈춰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결하고서 군사를 빌려 전쟁을 치러오는 거죠. 근데 그 사이를 틈타서 제우스가 암피토리온으로
분장을 해서 암피트론 돌아오기 전날 이기고 나서 이제 이긴 장면을 보고 나서 제우스가 암피트론을 변장한 거죠. 그리고서는 싸움에서 이겼다는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뭐 암피트론 그러니까 알크메네가 의심하지 않고 남편을 받아들여 그날 밤을 보냈는데 제우스가 밤을 3배로 느려서 시간을 3배로 느려서 3배나 힘이 센 헤라클레스가 그때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미 여자가 잠자리를 하고 뭐 남편이 다시 돌아오니까 뭐 황당했겠죠. 그래서 바람 폈다고 죽이려고 했으나 제우스가 무슨 비를 뿌려서 알크메네가 죄 없음을 보였고 그래서 또 암피트론이 동침하여 이피클레스를 갖게 해서 한 배에서 두 아이가 쌍둥이처럼 아버지가 다른 애들이 태어났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알크메네와 제우스 약간 좀 노인네처럼 보이긴 하는데 제우스가 너무 이 모자를 쓰고 있고 여기 지팡이 이렇게 뱀이 도어리 틀고 있는 지팡이를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건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니콜라스 타르디에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원래 그 그림은 페리노 델 바가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1729년이거나 1740년 뭐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고요. 요 그림의 스토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원화를 그린 것을 다시 애칭화, 동판화로 만든 그림입니다. 요게 이제 바로 그 사냥개와 여우 이렇게 꽃 쫓기는 모습을 순환하는 것처럼 그리고인데 이건 누가 그랬는지 출적이 안 돼서 이것도 아마 무슨 상품, 그러니까 그리스 도자기 그림의 형식을 따서 이런 그림을 그려낸 상품이 아닌가 싶어요. 테오메시안의 여우, 테오메시아의 여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이제 헤라클레스와 이피클레스 두 쌍둥이를 보여준 건데 그 헤라클레스가 태어나자마자 헤라 여신이 너무 질투해서 이 뱀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헤라클레스는 이 뱀을 목졸라 죽입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인 이피클레스는 무서워서 달아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알크메네인 것 같고 여기 아테네 여신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뜬금없이 여기 나그네 모자를 쓰고 있는 거 봐서 헤르메스인 것 같고 자 이것도 우리가 즐겨보는 화가 구스타프 모로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것도 이게 지나갔네요.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이게 그림을 이거 지금 화면에 가려서 잘 안 보이겠지만 헤라의 질투 얘기를 하고 있는 화면인데 잠깐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아유 별거 다 보여줘야 내가.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네. 헤라의 질투와 어린 시절의 일화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또 인간 영혼을 낳는다는 것 때문에 헤라를 굉장히 질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태어날 것 때문이라는 걸 알고 제우스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갖고는 페르세우스의 자식이라고 전에 페르세우스 얘기를 했어요. 페르세우스의 자손이 아르고스 지역 전체를 다 쓰게 될 거라고 제우스가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헤라가 그 말을 듣고서는 알크메네에게 출산의 여신을 보내지 않고 늦추고 그 헤라클레스의 친척인 에우리시테우스를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출산을 더
앞당겨 갖고 헤라클레스보다 손윗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왕이 되게 해서 헤라클레스를 그 신하로 백성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헤라의 음모가 여기서 시작됐고 헤라가 보낸 두 마리 밤 얘기는 아까 얘기했고요. 세계의 양극을 대표한다. 헤라클레스를 불멸의 존재로 근데 이제 제우스는 또 한편 헤라클레스를 불멸의 존재를 만들고 싶어서 헤라가 잠든 틈에 헤라클레스를 헤라의 젖가슴에 갖다 대서 젖을 먹게 했는데 뭐 기운이 천하장사라 너무 세게 빠는 바람에 깨어나서 헤라가 이걸 막 뿌리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젖이 하늘에 퍼져서 은하수가 됐다는 거죠. 은하수가 영어로 밀키웨이거든요. 젖을 뿌린 거 뿌옇게 보이거든요. 밤하늘 보면. 그래서 뭐 이것과 연결을 지은 이제 별자리 연결을 지은 얘기인 거고.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데 헤라클레스가 사고도 많이 치고 망나니 같은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트리커, 그러니까 뭐 장난 잘 치고 이런 어떤 신화적 존재로 나오기도 하는데 리라 어릴 때 이제 뭐 그리스인들은 체육도 배우고 그다음에 악기 연주도 배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리라를 가르쳤는데 가정교사를 뒀는데 리노스 이건 이제 신화상으로는 이 사람 리노스는 그 오르페우스 리라를 잘 연주하기로 유명한 그 에우리디케의 남편 리노스가 그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리노스가 이제 헤라클레스가 뭐 이게 우악스러우니까 리라를 잘 못한다고 이제 때리는 거죠. 옛날 선생님들은 잘 때렸어요. 근데 그거 누굴 때 사람 보고 때려야죠. 헤라클레스는 그래서 거꾸로 리라를 잡아서 때려 죽였습니다. 리노스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암피트리온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벌을 칠 겸 이제 거리를 두게 해서 양치기로 보냈는데 그 당시 키타이론 산에 있는 사자가 있었는데 그 사자가 테스피오스라는 그 동네 왕의 소를 잡고 사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소를 죽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옷과 투구를 얻었다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 가죽을 벗겨서 쓰고 그다음에 그 사자 머리 해골을 투구로 만들어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장면의 그림이고요. 헤라클레스는 어린아이 치고는 너무 건장하죠. 예, 어쨌든 뱀을 죽이고 있는데 이피클레스는 무서워서 엄마 품에 안기는 장면. 그렇죠? 이건 아빠의 모습인 것 같고 암피트리온. 이건 누굴까요? 이거 모르겠네요. 이 작품은 기원전 480년에서 470년 작품. 화병이죠. 자, 이게 바로 그 제우스가 여기 제우스가 하늘을 날아서 헤라의 젖가슴에 젖을 물렸는데 이걸 뿌리치니까 하늘의 별이 되는 장면. 여기 또 다른 표시를 했던 여기도 표시가 났습니다. 여기 공작도 있고 여기 또 왜 큐피드가 여기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독수리가 여기 밑에 한 게 뭐냐? 번개들인 거죠. 제우스의 상징이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덮고 있는 천과 헤라가 덮고 있는 천과의 대비도 있고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거 틴톨레토라는 화가의 그림인데 강의하다 목에 물렸나 봐요. 여러분은 이제 추운 계절이겠지만 이 사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야코포 틴토레토라는 화가의 1575년도 작품입니다. 자, 여기 이제 리노스를 때려 죽이는 장면입니다. 리노스도 대거리를 하고 있으나 소년 영웅을 당해낼 수 없었던 거겠죠. 이거는 두리스라는 화가의 작품으로 되어 있고 기원전 500년에서 450년 사이 작품입니다. 여기 이제 키타이론 산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다른 데도 없나? 여기가 이제 아크로폴리스 아테네이고요. 여기가 살라미스 섬이라는 곳이고 페르시아 전쟁에서 해전이 벌어졌던 유명한 곳입니다. 피레우스는 아테네 외항 인천 같은 곳이 서울의 인천 같은 곳이고요. 이제 아르고스 저쪽에 있는데 여기는 안 보이고 현재. 이 그림은 좀 현대 작품이에요. 그래서
에밀 필라라는 체코 화가인데 1880년에서 1953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아마 1936년 작품으로 추정된다는 것 같았어요. 이게 좀 뭐랄까요? 아무래도 현대적 작품인 것 같죠? 예. 헤라클레스에 대한 연작을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키타이론산의 사자를 처치하는 장면을 그린 거죠. 자, 아까 이거 보다가 이제 화급이 돌아갔었는데 모로 모로의 작품인데 아까 이제 키타이론산의 사자가 그 동네 왕의 그 소들을 훔쳐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궁정에 묵게 되는데 헤라클레스가 그 왕이 헤라클레스가 영웅인 걸 알아보고 50명의 딸을 뒀는데 매일 밤 술자리를 열고 밤마다 자기 딸을 번갈아 가면서 헤라클레스의 침대에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헤라클레스는 술에 취해서였는지 한 여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영웅이 그래서 50명의 자식을 뒀다 뭐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뭐 근데 이 구스타프 모로라는 사람이 뭐 이런 사건 영웅담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다산성 이런 것들이 지금 아르테미스 같죠. 젖가슴 여러 개 달린 이 모로가 신화를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깊이 연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르고스로 돌아가는 길에 테바이로 조공을 받으러 가는 테바이 아르고스가 아니죠. 테바이에 살고 있었죠. 부모의 집이. 그래서 그 테바이로 조공을 받으러 가는 오르코메노스 사신들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뭐 귀와 코를 잘라서 뭐 했다는 건데 이건 이제 또 사연이 있어요. 뭐 사연인데 우리가 사연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테바이에서 이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사연들이 있었는데 조공 대신에 이거나 가져가라. 뭐 사신들의 귀와 코를 잘라서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결국 벌어진 거죠. 테바이와 오르코메노스 사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서 선두에 서서 헤라클레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와중에 아버지 암피트론이 전사하고요. 대신에 클레온, 당시에 테베를 통치하고 있던 클레온, 이 클레온은 또 누구냐? 오이디푸스 왕 얘기했었죠. 계속 오이디푸스가 추방인지 망명인지를 하고 그 아들 둘이 사실은 번갈아 통치하기로 했는데 먼저 통치를 한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뭐 또 나머지 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군사들 끌고 가서 둘이 싸워요. 그래서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클레온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클레온은 누구냐면 그 오이디푸스의 엄마이자 부인인 얄궂은 운명이죠. 이오카스테의 오라비였어요. 그래서 이 클레온이 자기 딸이었던 메가라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클레온의 딸과 딸을 낳고 살았는데 헤라가 또 광기에 빠뜨리게 해서 헤라클레스가 가족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를 받기 위해서 델포이에 가서 신탁을 받았죠. 그래서 이 신탁에서부터 원래는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름이 아니고 알케이데스였다고 합니다. 알케이데스였는데 이때 그 신탁에서 이름을 헤라클레스라고 붙여줬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는 이름이 좀 얄궂은 거예요. 헤라잖아, 헤라. 자신을 미워하는 헤라. 클레스는 클레오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묘한 거죠. 그래서 아마 신탁에서 그런 이름을 일부러 붙인 것 같아요. 결국은 헤라가 주는 시전을 통해서 헤라클레스라는 영웅이 완성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뭐 그런 의미에서 헤라클레스라는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도 되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헤라가 받는 영광일 수도 있을 텐데, 나중에 이제 헤라클레스랑 화해하거든요. 헤라클레스 결국 죽어서. 그래서 이제
이름은 이렇게 이때 붙었다는 거고,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이 이때 붙었다는 거고, 에우리스테우스의 명을 따라라 하고 이제 델포의 신탁이 내려졌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그 때문에 12가지 명에 따라서 위협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석도 좀 다른 게, 에우리피데스 헤라클레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통 저승을 다녀오면은 이제 악령이 못하네. 악령이 추격해 오는 게 이제 그 신화의 패턴들이라서 마지막 미션이 이제 저승에 가서 케르베로스를 가져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악령이 뒤따라와서 이제 미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맞췄다는 거죠. 에우리피데스는. 그래서 신화의 전승과 에우리피데스의 해석이 이제 다른 겁니다. 자, 여기 동네를 좀 표시하느라고, 여기 오르코메노스가 여기 있고요. 여기 테베가 여기 있는 거죠. 키타이론사는 여기 있었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사신들을 만나서 해쳤다는 거. 야티카 여기 있고, 테베가 여기가 아닐 텐데 이게 좀 자신 없습니다. 여기는 이쪽이 테베가 이쪽일 거야 아마. 예. 그림이 갑자기 누워갖고 지도 자체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밌는 그림을 이번에 새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헤라클레스고 이게 메가라라는 겁니다. 야, 아이가 있죠? 헤라클레스의 몽둥이는 여기도 있어요. 저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사이를 떨어뜨려놨어요. 그러니까 부인으로서는 물론 미쳐서 그랬다고 하지만 자식을 죽이고 본인도 아마 같이 죽었을 텐데 서로 이렇게 띄우는 거죠.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드레스덴에 있습니다.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건데 드레스덴에 있는 공원에 있는 겁니다. 이게 1753년에 1795년 사이의 작품이라는 것 같네요. 예. 거기 이제 공원에 여러 가지 조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각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광기에 빠진 헤라클레스. 눈이 이상하죠? 예, 그래서 아이를 아마 살해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색깔이 묘해서 여기는 이제 이런 부분적으로 색깔을 달리하게 됐고, 크라테러 이거 술 먹는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350년에 320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 마드리드 크라테르라고도 부른답니다. 마드리드에서 출토된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의 이제 위협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12가지 위협이 어떤 순서냐는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 강대인 선생님 책의 순서는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그 제우스 신전에 있던 메토프, 그 메토프에 나온 순서를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떤 의미로 구성이 됐냐면 12가지 중에 6가지는 앞에 있는 6가지는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래서 그 헤라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도리스족들의 영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져 있는 게 6가지, 나머지는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모험입니다. 그리고 앞에 2가지는 이제 헤라클레스의 어떤 아이템, 무기를 마련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해석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누가 전해주는 얘기냐에 따라 좀 달라진 겁니다. 첫 번째, 네메아의 사자. 오르트로스와 에키드나라는 두 괴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셀레네, 달의 여신 셀레네의 자식이라는 설도 있고, 튀폰, 누구죠? 저기 제우스를 제압했던 괴물. 그리고 또 헤라가,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태어난 것을 헤라가 길렀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의 여주인 면모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창칼이 뚫을 수 없는 가죽을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목을 졸라 죽이고, 창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자의 발톱으로 가죽을 벗겨내서 헤라클레스가 그걸 쓰고 다녔다. 아까 이제
기타 이론의 사자를 쓰고 다녔다는 얘기랑 또 다르죠. 예. 근데 이게 훨씬 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죠? 창칼이 뚫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휘드라를 퇴치한 것도 이것도 유명한 모험이죠. 머리가 9개 내지는 12개 정도라고 전해져 있는데 이 데드가 이제 목을 베면 거기서 또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올라우스, 이피클레스의 아들입니다. 이거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뭐 그리스인들이 속담처럼 많이 인용하는 그런 거예요. 나의 이올라우스가 되다, 도와다오라는 소리죠. 또는 내가 이올라우스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올라우스가 그래서 비극에도 많이 나옵니다. 헤라클레스의 가족을 지켜주는 존재로도 나오고. 그래서 잘린 목을 불로 지지고,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자르면 불로 지져서 뭐 새머리가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휘드라의 피가 이게 이제 그 독이었어서 그래서 자네 활촉에 이제 바르는 용도로 썼던 거죠. 이게 그래서 헤라클레스 두 번째 아이템이 된 거고요. 근데 이 독에 다시 헤라클레스가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또 일설에는 혼자 할 수 있었는데 헤라가 바다에서 거대한 개, 크랩, 개를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찝쩍거려서 손을 빌렸다는 설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혼자 하라고 그랬는데 이피클레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아니 이올라우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0개였는데 요 단계에서 11개가 된 거죠.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어서 또 12개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헤라클레스의 모험을 모자이크로 한 겁니다. 이거는 AD 3세기 리리아라는 곳에서 발견된 거라고 하나요. 뭐 그림물 대충 뭐 보시면 근데 뭐 이렇게 자세히 볼 필요는 없겠죠. 예. 지금 몇 개야? 4개, 4개, 2개, 2개, 예. 12개죠. 가운데 또 하나 뭐가 있네요. 자, 요것도 이거는 이제 그 석관묘의 그 장식입니다. 여기 뭐 사슴 사냥한 얘기도 여기 있고 헤라클레스 모험을 쭉 늘어놓은 거예요. 말인지 뭔지가 있고, 그죠? 아마존 여왕인 것 같아요. 여기는 허리띠인지 그걸 가지러 가는 모험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쭉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거를 이건 나중에 헤라클레스의 모험에 다시 나오는데요. 아까 그 히드라의 부모 얘기했었잖아요. 오르토스라는 머리 2개 달린 개, 이게 아버지 쪽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처치하죠. 게리온이라는 몸통이 3개인 사람의 개거든요. 그래서 그 게리온의 소떼를 가져오는 임무 때문에 이 오르트론을 처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그런 거죠. 헤라클레스가 일족을 멸한 거예요. 자, 이거는 엄마 쪽 괴물. 그래서 여기 하체가 뱀인 여인의 모습을 에키드나. 이 곳이 재밌는 곳인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야외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파라코데이 모스트리니까 스페인인 것 같은데, 그죠? 아니면 이탈리아인가? 이탈리아 같네요. 괴물의 정원이라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각품들이 그러니까 신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들을 쫙 모아놓은 그런 공원입니다. 자, 이거는 이게 이제 그 사자인데 네미아의 사자인데 괴물처럼 그려놨죠. 표범은 밑에 깔려 있고 목 졸라 죽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루벤스
연대는 뭐 추적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벤스고, 요건 또 역시 휘드라를 상대하고 있는 헤라클레스인데 구스타프 모로. 근데 여기 여성이 있고 뭐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연이 또 많아 보입니다. 히드라의 모습이 아주 기괴하면서 그로테스크하면서도 멋있잖아요. 무슨 탑처럼 자기 머리들을 쌓아 올린 모습이고, 자, 이건 이제 휘드라를 처치하는 또 다른 그림, 몽둥이를 들고 있고요, 그죠? 방임 꼬리가 휘감고 있는데, 이 작품은 안토니오 델 폴라이올라 1475년경의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역시 그리스 화병이죠. 기원전 525년경 작품이고, 로스앤젤레스 얘네 지금 독수리 화가라고 이글 페인터라고 돼 있네요. 머리 9개 달린 비더를 이렇게 양식화시켜서 표현을 했죠. 저 옆에서 이쪽이 불을 지지는 쪽인 것 같고, 이쪽이 낫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헤라클레스고 여기가 이올라우스인 것 같아요. 이 불인 것 같아요. 여기도 또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기는 쪽이 왼쪽이래요. 화병 그림에서. 이거는 뭐 지는 쪽은 아니지만 여긴 지는 쪽, 여기는 이제 도와주는 쪽. 그래서 아마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낫으로 뱀의 머리를 자르고 있죠. 이거는 1843년 작품입니다. 화병이 아니에요. 에두아르드 게하르트라는 사람이 그 화병에 있었던 그림을 다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건 뭐 화질이 좀 깨끗하진 않은데, 이거는 기원전 500년에서 480년경 작품이고요. 이건 화병이죠. 레키토스라고 하는 기름 담는 병에 있는 그림입니다. 깨끗하진 않습니다만 뱀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 거, 뱀을 지지고 있는 모습. 뒤에 아테네가 도와주는 것처럼, 여기 개 때문에 바닷개가 괴롭히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자,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미션은 농사일과 연관되어 있는 일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농작물들 해치는 조수들, 뭐 새나 뭐 동물들, 오늘날도 뭐 멧돼지가 와서 뭐 고구마 밭을 해쳐놨네, 뭐 그러고 뭐 참새떼가 뭐 곡식을 나다를 쪼아 먹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를 잡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게리니아의 사슴을 잡는 얘기가 있고, 사슴도 이제 농작물을 해치거든요. 스팀팔로스라는 곳에 있는 새떼들 얘기가 있고, 아우게이아스라는 사람의 외양간을 청소해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그 중에 게리네이아 황금뿔을 가진 사슴 경우에는 이제 아르테미스의 신수, 그러니까 신의 동물이라는 뜻, 신수. 맹수할 때 그 숫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아르테미스 잡아오는데 아르테미스를 만난 거죠. 뭐 서로 아는 사이죠. 다 제우스의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건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에리스티에스인가? 그 사람이 시키는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뭐 그래서 양해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를 뭐 별 얘기는 없는데, 이거는 사냥 가는 중에 이제 켄타우로스족의 폴로스의 접대를 받는데, 그 동네에 있는 이 폴로스는 뭐 좋은 켄타우로스였던 거죠. 근데 제우스, 얘가 이제 헤라클레스가 술 좀 내와봐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켄타우로스 쪽이 공동으로 빚은 술인 건가 봐요. 그래서 공동의 술 도가니를 열어서 술 대접을 받는, 그러니까 술 냄새가 나니까 이제 다른 켄타우로스들이 들이닥친 거죠. 그래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그 헤라클레스의
독이 묻은 화살, 그러니까 휘드라의 독인지 뭐 내장에 있는 피인지 뭐 그러던데 그걸 바른 화살 때문에 다 처치를 하지만 반대로 이 펜타로스들이 싸우다가 자기들 밀리니까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케이론의 집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케이론은 켄타우로족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유명하고 헤라클레스도 이 사람의 제자였던 사람이고 뭐 여러 그리스 영웅들을 길러낸 존재거든요. 아킬레우스도 이 케이론의 제자였고 근데 이 케이론 집으로 뛰쳐 도망간 거를 뒤에서 헤라클레스가 화살로 쐈는데 뚫고 나가서 케이론을 맞춘 겁니다. 근데 케이론은 원래 불사의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독이 몸을 불태우는 듯한 고통을 주니까 케이론이 제우스에게 빌어서 불멸에서 필멸의 존재로 바꾼 거죠. 누구랑 목숨을 바꿨다 그러던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리고 폴루스는 그 화살에 묻은 독이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뭐길래 이렇게 조그만 게 사람을 잘 죽이나 하고 만지작거리다가 떨어져 발등에 화살이 떨어지는 바람에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르고의 모험에 참가했다라는 버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기상 좀 안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에우리스테우스는 사람인지라 짐승들이 너무 무시무시한 괴물들이라서 무서워서 궁정 안으로 못 들고 들어오게 하고 처음에만 들어왔다 너무 놀래서 그래서 궁정 밖에 그 성문 앞에서 항아리를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청동 항아리를 묻고 그 괴물들이 자기한테 해코지 할까봐 청동 항아리 안에 들어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그림에 가끔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스팀팔로스의 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테네 여신이 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도구를 사용하죠. 스팀팔로스의 해때들은 뭐 늑대들의 피해를 당하는 걸 피하느라고 이 스팀팔로스의 나무에 와서 뭐 잔뜩 매달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딸랑이를 딱따기 같은 거 이렇게 막 소리 나는 거 그걸 울려서 새들을 이제 날린 후에 화살로 쏴서 죽였다. 또는 뭐돌 던지는 게 돌팔매질을 해서 죽였다라는 소리 있고요. 아이게이아스는 태양신, 뭐 아폴론일 수도 있고 헬리오스일 수도 있는데 태양신의 아들인데 보통 이제 태양신은 소와 양을 많이 가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화적으로. 그래서 이 아들이라서 또 소가 많은데 외양간 청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청소해 주는 미션을 받았는데 흐르던 두 개의 강을 도랑을 파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외양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을 끌어와서 다 씻어가게 했다. 근데 이제 보수를 받기로 했던 거예요. 알게우스한테. 그랬더니 이제 에우리스테우스가 보수 받으면 무효. 그래서 일을 하나 첨가됐고 또 반대로 알게우스는 너 원래 해야 했던 일이구나. 그래서 보수를 안 줬다 이거죠. 나중에 해코지를 당하죠. 그래서 자. 세르네이아의 사슴. 화가는 아돌프 슈미트라는 독일 화가입니다. 이게 어디죠? 천정화 같은 것 같은데 추적이도 안 됐어요. 이거는 멧돼지를 죽이는 것 같죠? 에리만토스의 멧돼지. 프란시스코 데 주르바란이라는 사람이 1634년의 작품입니다. 앞에 첫 번째 그림은 이것도 연대가 추적이 안 됐고요. 이거는 이제 화병에 있는 그림인데 바로 그 멧돼지를 잡아와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 항아리 속에 숨어 있잖아요. 에리만토스가. 그 장면이고 이거 아마 헤르메스 같아요. 모자 쓴 거 보니까 이건 누군지 모르겠고요. 안티메네스라는 화가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고 에우리스테우스가 있고 기원전 525년 작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연대들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이거는 이제 독일의 유명한 화가죠. 듀러라는 알프리트 듀러라는 화가인데 이거 새를 환영하는데 새가 그냥 평범한 새가 아니죠. 여기서는 뭐 괴물처럼 돼 있어.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그래서
활을 쏘고 있는 장면. 여기 방패인지 딱 방패겠죠. 이건 방패 같은 걸 하고 있고 알프레이트 뒤로 1500년 작품입니다. 뉘른베르크에 있고요. 이것도 이제 화병에 있는 그림. 확대하니까 화질이 좀 안 좋은데 더 좋은 걸 찾을 수가 없어갖고 이건 기원전 6세기 영국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스팀팔리아의 새들. 자, 외양간 청소하는 이것도 뭐 그림 찾기가 어려워서 요즘 그림으로 찾았어요. 2013년 피에르 살스키아라는 사람의 작품이라는데 업로드가 그때 됐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이제 도랑을 파서 물을 끌어들이는 저기 어마어마하게 큰 외양간이 보이시죠? 자, 헤라클레스의 모험이 벌어진 장소들. 일단 펠로폰네스 반도 안에서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레르네, 그다음에 네메아, 스팀팔로스, 케리네이아, 에리만토스, 엘리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여기 이제 모험을 벌인 장소들이고, 여기도 이제 뭐 같은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순서대로 모험을 벌인 곳이고, 나머지 장소들 크레테,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스트라케, 아마존강, 아마존 지역, 대충 이 정도 지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 미지의 지역이네요. 여기 저쪽이 어디? 힐라스 헤라클레스 기둥, 이제 여기 이제 스페인 쪽에 있는 지역이고, 아틀라스, 이제 뭐 저기 하늘을 짊어지고 있는 아틀라스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 곳이고, 하데스로 가는 게 마지막인데 뭐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표시를 못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좀 끊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